안녕하세요. 미래탐구에서 수학 가르치는 김상길 선생님입니다. 이제 아이들 예비고일 때 휘문반 개강하기 때문에 휘문반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고자 이제 영상으로 설명회를 좀 준비했고요. 실제로 뵐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지만 아이들 합격 발표가 이제 3일에서 나버리잖아요. 그때 이제 설명회를 듣거나 아 저런 선생님이 있었습니다를 알게 되면 나중에 후회하시는 어머니들이 너무 많으세요. 그래서 지금 제가 데리고 있는 휘문반 약 30명의 학생들의 어머니들도 아, 겨울방학 때부터 미리 좀 알고 있을 걸이라고 하셔도 결국은 나중에 저한테 아, 몰랐어서 아쉬워요 정도로밖에 끝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미리 조금 이제 영상을 촬영해서 어머니들께 전달을 드리는 거고요. 이제 첫 번째로 희문고 시험 변화부터 좀 관찰을 해볼게요. 희문고 시험 난이도 변화는요, 생각보다 꽤 있었어요. 생각보다 꽤 있었어요라 하면요, 저희가 이제 코로나를 끼고 있는 시즌, 코로나를 끼고 있는 시즌에 갑자기 휘문고 시험이 어떻게 되었냐? 난이도가 이렇게 조정이 돼 버렸어요. 쉬어. 여기서 말하는 쉬어라는 건 전부 다 뭐에 대한 얘기냐 하면 이건 1학기 중간. 앞에 있는 쉬는 1학기 중간. 그리고 1학기 기말, 다시 1학기 중간, 1학기 기말. 코로나 시즌이에요. 근데 이제 코로나가 뭐 물론 없어진 건 아니고 짜증나는 애인데 계속 살아 있어요. 근데 살아 있더라도 어쨌든 거의 이제 위드 코로나 정도가 아니라 같이 살아야 되고 이제 독감 같은 느낌이다 보니까 이제 현실적으로 코로나가 없다라고 필기를 해도 크게 일단 문제될 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에도 난이도는 어떻게 유지되고 있냐? 쉬어 신기하게도 어로 바뀌고 있는 시점이에요. 그럼 생각보다 변화가 많진 않아요. 왜냐하면 1학기 중간은 여전히 쉽게 내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뭘 주냐 하면 살짝 안도감을 줘버립니다. 우리 애가 생각보다 수학을 잘하네라는 원점수 착각을 불러일으키지만 등수는 안 나와요. 즉 등수가 안 나온다는 얘기는 등급 분류에 실패한다는 얘기고요. 등급 분류에 실패한다는 건 난이도를 올려서 중간에 등급 분류 실패한 것까지도 덮었을 수 있는 무언가의 시험이 필요해지는 거예요. 그럼 뭐에서 난이도를 올려버리냐? 기말고사에서 난이도를 훅 올려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이때 뭐가 이루어지느냐? 등급 분류가 이루어집니다. 근데 이때부터 이제 신기한 현상들이 발생해요. 휘문은 2학기 때 수행평가를 생각보다 많이 몰아넣는 학교이기 때문에 2학기 중간고사 때 애들이 공부를 많이 했다라고 자부하지만 생각보다 이 2학기 중간고사를 잘 못 봐요. 현실적으로 지금 시험을 보고 있는 애들을 기준으로 얘기를 할게요. 4개를 틀린 애들이 아 시험 망했어. 주변 애들이 다 3개 틀렸대라고 했는데 성적표 까보니까 4개 틀린 게 2등급 나왔어요. 그 뜻은 아래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5개, 6개 애들이 3, 4등급에 준비하고 4개까지만 해도 2등급 세이프, 2개짜리 1등급 나왔거든요, 얘가. 그럼 2개짜리 1등급 나왔다라고 세이프가 되면 생각보다 시험은 어려웠던 거고 심지어 뭐가 잘 되었냐? 등급 분류에 성공한 거예요. 등급 분류에 성공하다 보니까 기말고사 시험의 난이도를 다시 조정을 해서 완만하게 내야 되는데 기말고사 같은 경우는 노동성이 가미된 파트예요. 그러니까 즉 여기는 단원 자체가 아이들이 싫어하는 그리고 노동이 지나치게 많은 노가다, 경우의 수 등등이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애들이 시험 자체가 어렵지 않더라도 체감상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일단 시험의 변화는 이렇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여기서도 이제 한 가지 주의하셔야 될 게 있어요. 선생님 그럼 여기서 코로나 시즌에 쉽다라고 얘기하는 것들과 여기 있는 코로나 이후 시즌에 쉽다라고 불리는 친구들이 비슷한 쉬움인가요? 라고 하면 그렇지 않아요. 여기 있는 쉬어의 얘기가 코로나 이후의 쉬어로 넘어갈 땐 난이도가 높아진 쉬움이 돼요. 즉 상대적인 난이도로서 혹은 쉬어라고 얘기하지만 코로나 시즌의 쉬보다는 코로나 이후 시절의 쉬가 훨씬 더 어렵습니다. 그럼 이제 이거를 기반으로 아이들 어떻게 대비하는 게 맞느냐? 일단 첫 번째는 이래요. 제 개인적인 추천이에요. 1학기 중간에 이펙트를 많이 주지 말자. 1학기 중간에 파워를 그렇게 많이 주지 말자예요. 왜?
신기하게도 휘문은 지금 4년째 1학기 중간에서 이펙트, 파워, 등급 분류 등등을 전부 다 빼버리고 있는 중이에요. 근데 애들은 나 이제 고등학교 되고 1학기 중간고사 잘 봐야 되니까 거기다 파워를 막 몰아넣어요. 막 몰아넣어서 한 개 틀리면 2등급 나온대요. 그러면 애들이 좌절해요. 한 개 틀리면 잘 본 거여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거에 좌절감이 생각보다 많기 때문에 1학기 중간고사에 파워를 조금은 빼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막 그렇다고 1학기 중간고사를 포기하고 막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 다음 두 번째, 1학기 기말고사 때 애들이 무너지는 정도가 아니라요, 박살이 납니다. 설명회 때 박살이라 그러면 너무 쌍스러운 표현일 수 있는데요, 현실이에요. 애들은 박살이 나요. 그래서 이쪽으로 파워를 미리미리 실어 놓으시고요. 제가 나중에 권장드릴 내용까지 미리 말씀을 드리면, 중간고사 끝나고 기말고사 들어가기 사이, 중간고사 끝나고 기말고사 들어갈 사이에 잠깐의 텀이 있죠. 이때 이제 어머니들이 무슨 수원 단기 특강 뭐 말도 안 되는 거 듣는데 그러지 마시고, 이때도 반드시 도형을 들으셔야 돼요. 그 정도로 휘무는 1학기 기말고사에서 파워가 굉장히 세집니다. 근데 저 1학기 기말고사를 잘 보면요, 등급도 높아질 수 있는 건 당연하고요, 아이들의 수학 자신감 혹은 상대적인 위치까지도 엄청나게 높아져요. 그래서 잊지 마세요. 휘무는 1학기 기말고사 쪽으로 파워를 많이 실자. 단 신기하게도 1학기에 비해서 2학기는 상대적으로 난이도는 떨어집니다. 근데 뭐가 부족하냐? 2학기 대비를 할 때는요, 현실적으로 시간이 많이 부족해요. 그래서 언제를 잘 쓰셔야 되냐? 여름방학 때 중간고사 대비를 끝내셔야 되고요. 여름방학 때 가능한 한 중간고사 대비를 종료하고 실제로 2학기 중간고사가 되어서 문제풀이만 미친 듯이 하는 으로 넘어가셔야 되고요. 중간고사가 끝나고 조금의 텀도 없이 바로 기말고사 대비로 들어가셔야 돼요. 지금 휘문 애들 전부 다 기말고사 잘 보고 있거든요. 기말고사 대비로 들어가야지 저때 수행이 들어오고 뭐 들어가면 중간에 숙제를 한두 번씩 못해요. 그럼 애들이 선생님, 애들이 숙제를 못하면 그거 잘못된 거 아니에요? 가 아니라 어떻게 숙제도 수백 문제고 수행평가도 있는데 그걸 애들이 다 해요. 그래서 중간고사 끝나고 기말고사 보기 전까지 조금의 틈도 없이 바로 기말고사로 대비가 들어가야지만 한두 번의 숙제에 이탈이 나더라도 정상적으로 기말고사 대비에 들어갈 수가 있게 돼요. 그러니 반드시 중간고사 끝나고 기말고사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조금의 틈도 가지지 말고 넘어가시는 게 좋으세요. 그래서 여기 있는 노란색은 2학기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좀 참조를 하시는 게 맞고요. 그럼 이제 휘문고 시험에 대한 특징을 좀 봅시다. 휘문고 시험에 대한 특징이 이래요. 1학년은요, 신기하게도 규격이 항상 일정해요. 진짜 항상 일정하거든요. 객관식 10. 안 바뀌어요, 지금. 물론 내년에 선생님이 갑자기 미쳐서 바꾼다 그러면 네, 그건 제가 죄송해야죠. 객관식 10, 단답형 8, 서술형 2. 이게 현재 한 3년 정도 휘문고의 시험 구성이에요. 그럼 여기서 몇 번과 몇 번이 어렵게 나오냐? 9번과 10번이 어렵게 나오고요. 여기서 단 7과 단 8이에요. 그럼 아까 제가 얘기했던 거랑 물리지 않나요? 2학기 중간고사에서 4개 틀리면 잘 본 거던데요? 네. 즉 객관식 마지막 넘버 2개와 서술형 마지막 넘버 2개를 제외한 나머지를 맞추는 게 휘문 시험에선 일단 최우선 목적입니다. 그래서 휘문반 같은 경우는 제가 내신 대비뿐만 아니라 방학 때 시험을 볼 때도 위의 스타일을 유지를 하게 돼요. 위의 스타일을 유지를 합니다. 즉, 선생님 그럼 애들한테 어떤 문제들은 아예 못 풀 정도로 어렵게 낸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본인이 풀 수 있는 문제를 판별하고 못 푸는 문제를 판별해야 되는데 휘문은요, 더군다나 그 문항 번호가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 내신 대비 기간에 들어갔을 때 그렇게 연습되지 않으면 뭐 한 단 8 정도이라는 말도 안 되는 생각을 가지고 어려운 문제부터 터치가 들어가요. 시간 날라가고요, 난이도 날라가고 등수 날라가고 점수 날라가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마시고 반드시 이와 같은 기조를 유지하시는 게 좋고요. 굳이 제 수업이 아니더라도 꼭 그 학원에서 저 스타일을 유지해 줘야만 해요. 근데요, 상대적으로 달라지는 게 2학년이에요. 2학년은요, 일정한 유격이라 그러나요? 뭐라 그러죠? 일정한 이제 틀이 없어요. 그래서 2학년은요, 생각보다 어떻다라고 해도 괜찮냐 하면 일반 학교들과 다르지 않다. 즉 휘문만의 무언가를 구사하거나
휘문만의 뭔가의 특수한 반으로 들어갈 필요는 굳이 없고 차라리 많은 학교에 많은 다양한 아이들과 비비면서 등수를 구별하고 본인의 실력을 판가름하는 게 훨씬 더 좋다가 팩트입니다. 그래서 잊지 말아주세요. 1학년 시험에서는 시험 스타일이 일정하기 때문에 꼭 그 상태로 연습을 해주셔야 되고요. 2학년 때는 굳이 휘문반을 고집하지 말고 아이들이 많은 곳으로 들어가서 우리 아이의 상대적인 위치를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게 중요하다. 그럼 여기까지가 이제 휘문 내신에 대한 주의사항과 휘문 시험에 대한 자세한 얘기를 잠깐 해드린 거고요. 어머니들께 말씀드린 이제 권장 수강이에요. 현실적으로 휘문의 수학 난이도는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수상 도형 파트, 수하 전체, 그리고 수원, 투 중에서 난이도를 많이 실는 게요. 찻바다가 이거. 아이들 현실적인 난이도에서 그러니 수상은 반드시 들어야만 하는 게 맞겠죠. 그리고 겨울방학 때 우리 애가 아무리 잘해도 수상을 안 든다는 건 그건 잘못된 행동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수하는요. 지금 여름방학 때는요. 회전 정도로 조금 쉬운 말로 회독 정도로 끝내셔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요. 수학하는 디테일하게 공부할 수 있는 시기가 1학년 여름방학 때 한 번 더 있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 아이한테 수학화를 맛보아준다 정도로서 마무리를 하셔도 충분하니 굳이 너무 하드하게 푸시하지 마시고요. 수학상에서 도형 쪽으로 차라리 하드하게 푸시해 주시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높은 난이도를 자랑하는 게 수원이에요. 휘문의 수원 난이도는요. 특정 문제집을 따라가거나 그러진 않고요. 모의고사 기반의 문제집들을 구성하긴 하지만 많이 어렵습니다. 정말 많이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예비 고1 때요. 겨울방학 때 수원은요. 가능한 한 필수적으로 들으시는 게 좋고요. 이 친구는요. 고1 여름방학 때도 한 번 더 필수적으로 들으시는 게 좋고요. 고1 겨울방학 때 다시 한 번 필수적으로 듣는 게 좋고요. 단기 특강 있으면 그때도 수원 들으면 돼요. 선생님 그럼 수투는 상대적으로 파워가 적나요? 네. 오히려 수투는 파워가 적어요. 그래서 얘가 난이도로 치면 세 번째 정도가 되고요. 얘는 굳이 겨울방학 때 안 하셔도 괜찮지만 이번 겨울방학 때 하실 거라면 얘 또한 회독 정도를 목표로 하셔도 괜찮은 게 수투는 한 번만 잘 들어도 시험을 잘 볼 수 있는 과목이기 때문에 수투는 현실적으로 언제 파워를 실는 게 좋냐? 고2 여름방학 때 파워를 많이 실으면 되고요. 그게 너무 늦는 것 같다라고 하면 고1 겨울방학 때 중간 정도의 난이도로 파워를 실어 놓으시면 돼요. 지금 쓸데없이 수원수투에다가 심화 실력 몰빵치고 이런 짓 하지 마세요. 대치권에서 휘문의 시험에서는요. 수원수투의 난이도는 어느 학원에서 하는 실력, 애들 잡아두기 위해서 그만하게 내는 난이도로 커버가 되는 부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반드시 주의하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 난이도를 달고 있는 게 위에서 말씀드렸던 수하예요. 그래서 잘 들어주세요. 여기서부터는 현실적인 권장입니다. 수상 무조건 들으시고요. 수원 가능한 한 무조건 들으세요. 근데 보통 요즘은 이제 예비 고1 겨울방학 올라오기 전에 수원을 한번 하기 때문에 그런 친구들은 방학 때 수투를 잠깐 때려 놓으세요. 그거랑 수학하를 때리시는 게 가장 현명한 선택이십니다. 단 둘에게 푸시를 과하게 걸진 마시고요. 수투는 빡세게 배울 거라면 푸시를 좀 하셔도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놈의 수투는요. 무조건 제 수업 들으세요. 후회 안 하십니다. 저한테 이제 방학 때 수투 들어오는 학생들이 한 40명에서 50명이 되거든요. 거의 매해. 저는 그렇게 이름이 유명한 강사도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되는 이유가 제가 이제 교재를 구성하거나 편찬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수투에는 수능 과목이다 보니 제가 원래 고3을 가르치던 선생님이어서 파워를 많이 실습니다. 많이 실는 선생님이기 때문에 꼭 제 수업을 들으시고요. 기초적인 내용부터 심화 내용까지를 전부 다 전달하고 전부 다 아이들이 배울 수 있도록 진행을 해주기 때문에 아이의 의지와 노력만 있다라면 진짜로 잘된 수학 툴을 공부하실 수 있으세요. 알겠죠? 그래서 방학 때는요. 저는 이제 수학상으로 가는 수업을 진행하게 되고요. 수학상 같은 경우는 휘문만 들어오는 휘문반이 화, 목,
저녁 6시에서 10시 정규반으로 진행이 되고요. 수학 2에서부터 수학 하로 넘어가는 수업이 저 같은 경우는 화목토에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1월달 화목토에 수학2가 종료가 되고요. 2월달 화목토에 수학하를 종료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 제가 말씀드린 교육과정 하에만 반 구성을 하게 되고요. 전 제 과정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으며 장담컨대 이 학원에 있는 모든 교재보다도 제가 만들고 제가 구성한 교재는 완벽해요. 그래서 여느 책들에서 적혀 있는 것처럼 심화반이면 무슨 내용 짤막하게 적혀 있고 문제 어려운 거 준 다음에 풀어의 수업이 제 수업은 아니에요. 제 수업은요. 기본적인 내용부터 어려운 내용까지를 전부 다 책에 수록하였으며 그걸 가지고 풀 수 있는 노하우와 팁까지도 전부 다 책에 수록을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아이의 의지가 전적으로 중요하고요. 그리고 그런 의지를 가지고 제 교재를 공부했을 땐 더 이상 다른 책은 펴볼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숙제의 구성이나 문제, 내용 구성은 기본적으로 모의고사 기반으로 하되 내신 기출문제 중 준킬러 이상의 문제들을 포함하게 되고요. 내신 과정으로 들어가게 됐을 땐 그 이상의 문제들, 제가 창작한 고난도 문제까지도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건 저희가 이제 겨울방학 끝나고 설명회 때 다시 한번 얘기하기로 하고 아마 겨울방학 때 저한테 맡겨주시면 절대로 후회가 없는 좋은 희문고 대비 수업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못 믿어오신 분들은 2학년 이제 2학년이 되는 어머니들한테 한번 여쭤보세요. 여쭤보시면 그게 제일 빠르기 때문에 그래서 아이들과 겨울방학 때 만나서 좋은 수업할 수 있기를 한번 바라봅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너무나 중요한 내용들이기 때문에 어느 하나 위배되지 않도록 좀 지켜주셨으면 해요. 미래탐구에서 수학 가르치는 김상길이었습니다.